주식을 사고 싶고 이제 투자를 하고 싶은데 달러가 너무 높다는 것 때문에 망설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선택지는 깔끔하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고환율을 그냥 감안하고 들어가는 거. 두 번째는 달러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 일단은 저는 여기서는 무조건 1번을 권장드리고 싶어요. 달러가 부담스러운 것은 맞아요. 제가 초창기 때 달러 환전을 한창 했을 때가 1,050원대였는데 그때에 비해서 거의 지금 20% 30%가 오른 거니까 부담스러운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를 하고 싶은데 달러가 너무 높아서 투자를 안 한다, 이거는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면 달러 투자와 주식 투자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이죠. 달러 투자 같은 경우는 결국은 현금에 대한 차익을 보려고 이제 달러 투자를 하는 거고, 주식 같은 경우는 이 기업들의 생산 시설에 대한 지분을 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단기적인 시세 차익 이런 거를 보고 투자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겠다 하시면 달러가 부담스러워도 살만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 2번 선택지에서 1번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시 말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달러 때문에 투자를 안 하는 거는 그게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다, 제 생각을 전달드립니다. 그 전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왜 달러를 보유하는 게 유리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달러 같은 경우는 주가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을 갖고 있어요.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다 보니까 위기의 상황에서 사람들이 달러를 모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폭락을 하거나 뭐 금융에 좀 위기가 발생할 것 같다는 분위기가 감지되면 사람들은 달러를 모아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의 가치가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이 뭐가 있을까요? 주식이 떨어져도 이 환율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 떨어진 폭에 대한 하락폭을 쿠셔닝 해줍니다. 손실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주식의 가치는 떨어지지만 그와 동시에 환율도 상승하기 때문에 그 손실분을 커버해준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S&P 500 같은 경우 고점에서 17% 떨어졌는데, 그렇지만 이거는 단지 미국 주식의 시세로 판단했을 때 마이너스 17%인 거지, 여러분들이 이제 환전을 해서 투자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하락폭은 이거보다 낮습니다. 왜냐하면 환차익으로 인해서 이 손실분을 커버시켜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감안을 하고 투자를 할 거죠. 첫 번째 방법은 실제로 내가 원화를 달러로 환전을 해서 해외 미국 직접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노하우가 있다면 제가 예전 영상에서 다룬 거지만 네이버에 그냥 평균 환율이라고 치면 기간별 평균 환율 조회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조회를 해보면 돼요. 아, 달러가 지난 10년간 얼마였나, 이걸 보고 나중에 달러가 떨어질 때 미리 사놓는 겁니다. 미리 좀 쌀 때 1,000원 아래로 떨어지면 아주 땡큐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고 미리 사놓는 거예요. 이거는 거꾸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보통 주가가 잘 달릴 때 달러가 안정화를 찾기 때문에 이럴 때는 주식 투자에 더 적극적으로 밀고 들어가는 것보단 오히려 달러를 더 싸게 매입을 하는 방법을 취하고, 그럼 이제 입장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린 미국 주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입장권. 그럼 나중에 주식이 좀 떨어질 때 달러는 오릅니다. 자, 이럴 때 입장권 사실 분들은 미리 산 사람에 비해 비싼 돈 주고 사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좀 거꾸로 생각해서 미리 달러가 쌀 때 사서 나중에 투자에 사용한다. 자, 그런데 그거는 이미 지난 일이고 지금 이미 달러가 엄청 많이 올랐는데 그럼 이건 손 놔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살 만큼 달러 환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 될 것 같다. 그러면 한 어림 잡아서 150에서 200 정도만 환전을 해서 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번거로울 수 있어요. 환율이 어떻게 될지 판단이 안 되니까. 더 오를 수도 있겠죠? 더 위기감이 고조돼서 1,500원, 1,600원 뭐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또 환율이 또 안정되면 그것도 그만큼 환차손이니까 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 방법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국내 상장 ETF 중에서 환 노출 상품을 사는 겁니다. 이건 이제 환전 같은 게 필요 없고 그냥 한 주 사면은 그게 환전한 효과를 발휘하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하죠? 부스러기 환전, 이런 환전 관리하기가 좀 더 수월하겠죠. 당분간 달러가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이 첫 번째 일부분만 환전해서 내가 뭐 100만 원만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 200만 원, 300만 원만 환전해서 사는 방법, 혹은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상장 환 노출 ETF를 사는 겁니다. 근데 나는 그럼에도 지금 환율의 상승이 부담스럽다, 더 오르게 되면 또 손해고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환 해지 투자를 하시면 돼요. 환 해지는 말 그대로 환율을 반영하지 않은
투자인 겁니다. 대표적으로 국내 상장 ETF만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뒤에 H자가 붙는 거를 사시면 되고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환율이 1200원 달했을 때 지금 환전하면은 좀 부담스러운데 이래서 제가 환해지 투자를 한 적도 있어요. 저는 실제로 해본 다음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수익률이 한 45%인가요? 지금까지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게 되면은 환율과 상관없이 단지 그 미국 주식의 시세에 따라서 투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로 주식을 하고자 하신다면 달러가 부담스러워서 나 투자 안 할래, 이건 말이 안 된다. 차라리 주식이 더 떨어질까봐 투자 안 할래, 이건 말이 되는데 달러가 부담스러워서 주식 투자 안 한다, 이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주어지는 건 환 노출을 할 거냐 환 해지를 할 거냐, 이 선택지가 주어지는 겁니다. 환 노출에는 크게 미국 직투가 있고 환 노출 국내 상장 ETF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미국 직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환율이 쌀 때 미리미리 사서 나중에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게 가장 베스트.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내가 직투를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조건에 맞춰서 한 번에 환전하는 거 그것도 정답이 될 수 있는데 분할로 환전을 해서 사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건 좀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확신이 없으니까. 그럴 때는 그냥 깔끔하게 한 주에 환전의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국내 상장 환 노출 ETF를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지금의 환율 변동이 그냥 신경 쓰기 싫다, 환차손, 환차익 다 신경 쓰기 싫다, 이런 분들은 환해지 투자 상품을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환율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고 투자를 하실 수 있어요. 저는 환 노출, 환 해지 둘 다 해봤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환 노출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 아무래도 리스크를, 손실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는 게 환율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달러 자산을 많이 갖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러한 점에서 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겠다 하면 환 노출 방식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투자 결과는 여러분들의 결정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라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과는 몇 년 뒤 돼봐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그 다음 이런 거를 이해하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되구나 정리만 하시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방법론적인 얘기지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